여드름은 최대한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안녕하세요. 마이코곤 CMB 김근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는 바로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이 모낭 안쪽에 있는 피지선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여드름은 굉장히 많은 이유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먼저 모낭 입구가 딱딱하게 과각질화되면서 모공이 막히는 것,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것, 그리고 여드름균이 증식하는 것, 염증이 발생하는 것, 총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우리가 보통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크게는 비염증성과 염증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비염증성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면포라고 하는데 그 모공 안쪽으로 하얗게 이렇게 고여있는 좁쌀 여드름도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은 폐쇄면포, 화이트헤드라고 하고요. 코나 나비전 쪽에 이렇게 까맣게 맺혀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개방면포, 블랙헤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증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드름균이 들어와서 염증이 발생해서 많이 골마가면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더 많은 균들이 들어오고 더 많은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의 종기 수준으로 굶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때는 응괴성 여드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드름의 진단에 있어서는 바로 저 같은 경험이 많은 피부진료 의사라면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피지 분포라든지 여드름균의 정도, 그리고 흉터,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드름의 진행 경과까지 확인을 하려면 정확한 정밀 진단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마크뷰라고 하는 영상 정밀 진단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되는 여드름이 잘 생기지 않게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음식을 많이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단기수가 높은 음식을 드시면 여드름이 많이 올라온다 하시면 그런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당연히 술이나 담배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잠 충분히 주무셔야 하고요. 스트레스 피하셔야 하고요. 생활습을 할 때 절대 피부 자극이 많이 되고 하면 안 되고, 제품 같은 경우도 내 피부 타입에 정확히 맞게 내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여드름 예방법을 잘 숙지하고 관리를 잘 하셔도 여드름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춘기 때 호르몬 변화 때문에 계속 올라온 여드름들도 있고요. 피부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컨디션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올라온 여드름도 있겠죠. 그 외에는 다른 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그 약물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으로 이렇게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드름이 조기에 바로 발견이 돼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잘하면은 흉터가 크게 남지 않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굉장히 큰 흉터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많이 골마서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흉터나 착색 같은 경우 많이 발생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에 조기 치료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나중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여드름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드름 치료로는 보통은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압출, 그리고 염증 주사 치료, 스케일링, 필링, 그리고 PTT와 같은 치료들이 있습니다. 먼저 먹는 약물 치료로는 이제 항생제와 피지 억제제가 있는데요. 항생제 같은 경우는 여드름균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성 여드름, 특히 화농성 여드름이나 응괴성 여드름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편이고요. 별다른 부작용이 없어서 꽤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는 내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원장님 진료받고 상의해서 약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지 억제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아큐탄의 제네릭 약, 곧 이제 카피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일단 피지를 줄여주고요, 모공을 열어주고 염증까지 개선해주는 등 굉장히 효과가 빠르고 좋아서 난치성 여드름에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 로아큐탄 제제 같은 피지 억제제는 부작용이 많아서 꼭 여기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데요. 결국 피지가 억제되기 때문에 온몸이 다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여드름 피부만 딱 피지가 마르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얼굴부터 온 몸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지를 다 줄여놓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입술이 말라서 부르튼다든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아토피나 건조 피부염 같은 그 외 습진 같은 것들이 더 악화된다든가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주치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나서 진단받은 후에 상의해서 약 처방을 잘 받고 조절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 피지 억제제의 가장 중대한 부작용은 임신 중에 만약에 이 약을 복용했을 때는 기형아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는 최소 1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약을 끊고 임신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정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기형아 발생이 돼버리면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신이 만약에 확인이 됐는데 약을 먹고 있던 중이다라고 하면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시고 임신에 대해서는 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간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좀 이렇게 탈모까지 생길 수 있어서 이 약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꼭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드름에 바르는 약물 치료로는 일단 항생제가 있고요. 그리고 항생물질인 BPO, 벤조일 페로사이드가 있고, 그다음 비타민 A 유도체가 있습니다. 항생제와 항생물질 벤조일 페로사이드 같은 경우는 균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클린다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A 유도체들 같은 경우에는 모공을 열어주고 염증 줄이는 데 효과가 좋은 편인데요. 이 중에서는 아다팔렌이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 복합제라고 해서 성분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짬뽕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자극이 좀 심한 편이라서 지금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시고 원장님과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진료 후에 처방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방법, 관리, 약물치료까지 했는데도 효과가 잘 없다라고 하시면 그때에는 좀 본격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원내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게 염증 주사 치료와 압출 치료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병변들이 너무 많아져서 약 먹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압출받거나 주사 맞거나 하는 거로도 모자랄 정도로 퍼져 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여드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저희 맑고 고운 CNB 본점에서는 이런 치료들에 대해서 스케일링이나 필링, 그리고 PTT와 같은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이나 필링 같은 치료는 모공을 이제 효과적으로 열어주면서 그러면서 약물을 도포하고 해서 피지를 줄여주고 여드름균도 잡아주고 압출 관리가 다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기본적인 압출 관리라든지 기본적인 광선 치료, 염증 주사가 다 들어가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고 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또 특수한 치료가 있죠. PTT라는 치료인데요. PTT는 여드름 치료의 가장 최신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PTT가 생소하신 분들은 PDT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PDT는 포토 다이나믹 세라피라고 해서 광역동학 치료로 치료했던 건데요. 거기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치료가 PTT, 포토 더멀 테라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TT 앰플을 발라주면 그 안에 있는 금이나 백금의 나노 입자가 피부 안으로 들어가고 레이저 광선에 반응을 해서 안쪽에서 광열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광열 반응으로 피지가 줄어들고 여드름균도 사멸시키고 피부 상태도 업그레이드 해주는 좋은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본원 같은 경우는 이 PTT 중에서도 가장 최신 버전인 에토점이 들어간 PT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토점이 들어간 PTT는 흡수율이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흡수가 많이 되고 잘 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광열 반응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개념의 치료로는 포텐자 치료가 있는데요. 포텐자는 고주파 니들을 이용해서 피부 안쪽에 이렇게 바늘을 집어넣고 고주파 열을 가하면 피부 속층에서 그 전류에 대한 저항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안에서 피지선이 줄어들게 되고 피지에 이제 좋은 콜라겐 생성도 도와주고, 그래서 피부 결이나 피부 모공이라든지 여드름 개선까지 다 같이 잡을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치료 같은 경우는 바늘로 이렇게 피부에 생채기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농도 고분자의 앰플 같은 경우에 같이 사용을 하면 피부 안으로 팍팍 밀어 넣어주는데 또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드름 치료, 여드름 개선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우리가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여드름 흉터죠.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붉은 착색,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색으로 된 색소 침착, 그리고 피부가 이제 완전히 울퉁불퉁 파여버린 파인 흉터가 있고요. 튀어나와 있는 이제 켈로이드성 흉터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붉은 자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증 반응 때문에 안쪽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혈관들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치료보다는 이 혈관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레이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혈관 관련해서 혈관 색소 레이저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에서 멜라닌 색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김이나 잡티나 뭐 이런 것들 제거할 때 쓰는 그런 레이저들, 색소 레이저들을 이용해서 이 침착되어 있는 색소들을 조금씩 깎고 조금씩 구워서 탈락시키면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치료가 좀 어려운 게 이제 파인 흉터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인 흉터 같은 경우는 피부층이 이제 결손이 되어 있고 안쪽에 섬유화 반응으로 딱딱해져 있어요. 클래식한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했던 게 이제 프락셀이라는 레이저를 많이 썼는데요. CO2 레이저라고 하는 탄산가스를 이용해서 피부 겉에 생채기를 내면서 열 반응을 일으켰던 레이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이저는 일단 효과는 강력할 수 있는데요. 열 반응이 피부 겉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여드름이 더 심해진다거나 착색이 더 심해진다거나 오히려 흉터 반응이 더 진행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최근에는 피부 겉에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피부 속층에만 열을 가해주는 레이저라든가 아니면은 고주파 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피부를 생채기를 내서 재생을 시켜주는 방법이라든가 아예 물리적으로 흉터가 너무 심한 부분을 피부 자체를 조금씩 구멍을 뚫어가지고 제거를 해주면서 피부가 다시 재생되고 차오르게 하는 그런 치료들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피부의 치료 중에서 피부 재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콜라겐 생성 스킨 부스터인 주베룩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주베룩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어떤 스킨 부스터나 앰플 치료보다도 콜라겐 생성이나 피부의 재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흉터, 그 켈로이드 흉터가 있는데요. 켈로이드 흉터는 이제 딱딱하게 튀어나온 흉터인데요. 보통 염증이 심한 부위에 아니면 이제 체질이 좀 원래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과한 콜라겐 생성으로 원래 살보다 더 튀어나온 살이 되는 건데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도 특히 뭐 턱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위에는 여드름 켈로이드 흉터가 굉장히 잘 생기는 편입니다. 이렇게 흉터가 생겼을 때는 이 켈로이드 반응을, 염증 반응을 줄여줄 수 있는 주사 치료를 받는다든가 집에서 흉터를 눌러주는 예방해줄 수 있는 흉터 연고를 꾸준히 바른다든가 할 수도 있고요. 켈로이드 흉터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염증 반응도 있고 그 안쪽에 비정상적으로 혈관이 늘어나는 반응이 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 반응을 누르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혈관 색소 레이저들을 이용해서 이 혈관들을 줄여주면 켈로이드를 빨리 억제할 수도 있고 재발을 또 눌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드름은 최대한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흉터나 착색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고생하실 수 있고요. 설령 흉터나 착색이 생겼다고 해도 그 시에 바로 치료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드름이나 흉터, 착색이 있으시다면 꼭 가까운 피부과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치료와 관리를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드름과 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